피부 보톡스에 이어서 근육 보톡스까지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맞으면 좋고 부작용과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마주름. 이마의 가루로 주름이 깊게 잡히신 분들한테 효과적인데요. 이미 잡혀있는 주름 내지는 내가 습관적으로 눈썹을 많이 치켜 뜨시는 분들은 이마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마에 주름이 펴지는데, 눈두덩이가 처지신 분들은 보톡스를 맞고 나면 눈뜨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피해 주시고요. 간혹 주사 맞고 난 다음에 눈썹이 이렇게 싸납게 올라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얼른 맞았던 병원에 가셔서 양쪽에 보톡스 한 방씩 맞게 되면 눈썹이 편안하게 내려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미간 보톡스. 인상 쓸 일이 많으시고 화를 습관적으로 많이 내신다거나, 그리고 눈이 나빠서 인상을 많이 찌푸리시는 분들한테 효과적인데요. 크게 불편하거나 부작용은 없다 보니까 저는 많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부위의 보톡스고요. 눈가 보톡스. 눈가 같은 경우에는 웃을 때 과하게 주름이 잡히면 맞는 포인트인데요. 너무 과하게 맞으면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어떤 병원은 조금 멀리 맞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약하게 맞는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콧등 보톡스. 콧등은 애교나 이렇게 웃을 때 생겨서 저는 예쁘게 보는데, 이게 컴플렉스면 간단하게 보톡스로 해결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자갈턱 보톡스. 여기 턱에 말할 때 복숭아 씨처럼 주름이 잡히면 간단하게 보톡스로 해결이 되시고요. 얼굴에서 가장 많이 맞는 포인트는 이쪽 턱 근육인데요. 턱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 근육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갸름하게 V라인이 되고요. 이를 너무 많이 갈면 치아가 마모가 심하고요. 이를 불필요하게 막 물게 되면 치아 뿌리가 잇몸으로 돌출하게 돼서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치과에서 권해서 맞기도 하거든요. 미용 목적으로 맞는 경우에는 이쪽에 근육을 맞게 되면 저작 운동, 씹고 말하고는 다 가능한데, 질기고 딱딱한 거 씹을 때 이쪽이 조금 뻐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뻐근한 느낌이 들면 그런 음식은 조금 덜 드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을 써서 먹으신다면 줄어들지가 않겠죠. 그리고 간혹 근육이 크신 경우에 주사를 맞았는데 어느 부위는 안 움직이고 사탕볼처럼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얻는 병원에 가셔서 그 튀어나온 사탕볼에만 주사를 몇 포인트 더 맞으면 줄어들어요. 약하게 온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턱 근육 같은 경우에 간혹 너무 비대칭이 심하면 양쪽의 양을 다르게 맞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양을 맞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크지 않은 쪽으로 씹는 습관을 들이면 보톡스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점점점 줄어들 때 양쪽이 대칭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런 습관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 방법이시겠죠? 그리고 승모근. 이쪽 부위를 승모근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부위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목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결혼 전이나 웨딩 촬영 전에 이쪽 부위에 보톡스를 많이 맞으시고요. 그리고 질환적으로 맞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두통이 아주 심한데 이 위로 올라가는 신경을 이쪽 근육이 누르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신경을 부드럽게 해줘서 두통이 완화된다고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 가슴이 크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게 무게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시다 보니까 이쪽 근육이 어깨 뭉침이나 어깨 결림이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보톡스를 맞게 되면 어깨 결림이 많이 완화가 되고요. 그런 경우에도 질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팔 근육. 저는 개인적으로 팔 근육은 건강해 보이고 섹시해 보여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매끈한 팔을 원하시는 분들은 팔에
주사를 맞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봤는데 가슴 근육에 보톡스를 맞으시는 여자분 봤어요. 살짝만 움직여도 가슴이 불끈불끈 움직이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가슴 수술을 앞두고 너무 과하게 근육이 움직이면 백 수술을 했을 때 백이 이동하거나 구형 구축이 생길 확률이 크다 보니까 수술 전에 가슴 근육에 보톡스를 맞은 경우 봤고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 허벅지는 보통 저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근육이고, 그다음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근육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저는 몇 년 전에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스쿼트 운동을 잘못해가지고 무릎 위쪽으로 각진 근육이 보기 싫게 생긴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스스로 없어질 생각이 없어서 원장님께 고민을 털어놨더니 원장님이 보시더니 도저히 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며 보톡스를 포인트로 놔주셨거든요. 한 달 만에 매끈하게 없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허벅지도 간혹 그렇게 불필요한 부위에 포인트로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아리 보톡스. 종아리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바디 보톡스 중에 가장 흔히 많이 맞는 보톡스인데요. 저는 겨우내 보드를 실컷 타고 봄에 한 번씩 맞아서 종아리 근육을 관리를 했는데요. 종아리 근육을 여러 차례 맞다 보니까 터득한 게 있는데요. 구두를 신어서 생기는 근육이랑 운동화를 신어서 생기는 근육이 틀려요. 그렇다 보니까 구두를 신어서 발달한 근육은 주사를 맞아서 마비를 시켰는데, 운동화를 신는다면 운동화 신는 그 근육이 급격히 발달을 하다 보니까 모양이 예쁘지 않게 바뀔 수가 있어서, 구두 신는 분들은 그냥 구두 신으시고요. 운동화 신는 분들은 그냥 운동화 신으세요. 대신에 종아리 근육 주사를 맞으셨다면 저녁 때 집에 돌아가셔서 뭉친 근육을 조금 자주 풀어주신다면 보톡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서 관리하시고요. 이마, 미간, 눈가 이런 데는 작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큰 지장은 없는데요. 턱 근육 같은 경우에는 50유니트라는 용량이 들어가고요. 여기 승모근에는 100유니트, 그리고 종아리 보톡스에도 한번 맞을 때 100유닛 정도 보톡스 용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턱 보톡스 맞고 식은땀 나고 열나신 분 봤거든요. 근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전 하지는 않아요. 그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휴식을 취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 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컨디션 좋을 때 맞으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교과서에는 100유닛을 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200유닛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용량을 한꺼번에 맞으면 또 알지 못하는 또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대용량을 한꺼번에 맞기보다는 나눠서 맞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보톡스가 열에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보톡스 맞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땀이 많이 나는 심한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사우나 같은 것도 피해 주시고요. 맞은 부위를 안마를 해준다거나 경락을 하는 것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여라도 보톡스 맞고 나셔서 생각지도 못하셨던 예기치 못한 결과가 일어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하고 고민하시면 해결 방안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포인트로 조금 조심해서 신중하게 맞으세요 라고 했던 부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병원에서 보톡스 상담하실 때 사탕 같은 좋은 결과만 듣는 게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까지도 꼭 체크해서 들으시고 안전한 시술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